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선택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선택 과목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3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1, 2학년들은 조금 더 그 내용들이 더 심화돼서 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초교과랑 탐구교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과학 1 과목, 그 다음에 과학 2 과목들 사이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으냐, 또 나아가서 심화국어와 고전 읽기 중에서 뭘 하는 게 좋냐, 기하를 하는 게 좋냐, 경제수학을 하는 게 좋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일단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은 이렇게 공통 과목들이 존재하죠. 공통 과목들이 존재하고, 이 공통 과목들을 바탕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거는 위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1, 2를 하고 미적을 하는 게 이제 위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위계가 여기 이제 보는 대로 이 1 과목을 하고 2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대표적인 위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3과목 이상을 원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3과목 정도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준은 어떤가? 근데 그 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이때 이 평가는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어떻고 대학에서의 평가는 어떠냐라는 것이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평가와 대학에서의 평가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을 때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고요. 상대평가 9등급과 성취평가 5등급을 동시에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 3등급만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도 좀 달라서 지금 이제 얇은 글자로 돼 있는 것은 이제 양쪽에 다 있는 거고, 굵은 글자로 돼 있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일반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가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는 표준 편차가 없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에는 석차 등급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석차 등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취도별 비율이라는 것이 일반 선택 과목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선택은 이런 그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일반 선택 과목은 여기에 보면 이 20.3이나 3.2라는 게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준 편차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의 치열함의 정도. 그러니까 3.2로 낮으면 경쟁이 좀 더 치열하고, 20.3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성취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석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진로 선택 과목도 여기서처럼 단위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단위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던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않죠.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않고 수강 인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에는 없던 이 비율, 분포 비율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석차 등급은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분포 비율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핵심은 표준 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경쟁이 치열한지 치열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전도도 알 수 없고 석자 등급도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선택했다라는 이 학생들의 관심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식이다. 그것이 선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하고 해서 붙고 떨어지는 걸 딱 하고 결정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의 초점이 어디 있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초점은 학생의 관심과 행동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요. 진로 선택에서 어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투가 있다. 그럼 물투를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1순위에서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하지만 물투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독서나 동아리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투를 선택하지 않고 G2를 선택했다. 그 G2를 선택하고 G2를 A를 받는 게 초점이죠. A를 받고 내가 물리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좀 더 집중된 무엇인가로 독서나 동아리를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그래서 물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를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서울소재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 일단 이 평가 방식의 활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서울소재상위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안 중에서 교과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전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전형의 기준이라는 핵심은 뭐냐?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에서 이런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즉 7개 대학이죠. 7개 대학은 성취도별 점수 또는 등급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총점이나 가산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서 하거나 총점이나 가산점을 활용하는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또 혹은 A, B, C에 일정한 등급을 부여해서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 이렇게 부여를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성취도별 비율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성취도별 비율을 해당한다는 것은 아까 이 앞단에서 보면 A, B, C에 대한 비율이 있었죠. 그렇죠? 네, A, B, C에 대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A, B, C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이 비율을 이 비율 있죠. 네, 이 비율 부분을 이용해서 이걸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비율 및 하위 비율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틀을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두 개 대학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평균을 이용할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평균과 원점수의 거리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할 거다. 반면에 한국예대나 서울시립대나 동국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에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성평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정성평가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별히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알아둘 필요가 없이 결론은 뭐냐? 선택의 여부보다는 정량평가인 경우에는 A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성평가인 경우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선택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선택의 기준을 그럼 뭘로 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 초점은 수강 인원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게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의 수강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의 전공과의 연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해당하는 거겠죠. 실제로 대학의 이수 과목을 조사해서 그 대학에 가면
학과 선택, 학과 소개에 보면 대학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과 연관시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즉, 일반 물리학을 하는 곳이 있고, 혹은 일반 물리학을 하지 않고 미적분학을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연관시켜서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선택 과목과 연계시켜서 이 과목의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을 통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선택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의 이유를 증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택의 이유를 증명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과로서의 성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여기에 내가 지금 연계 과목을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모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경제 수학을 선택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수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 2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수학을 선택하지 않고 경영을 가려고 해. 그러면 경제 수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다른 과목을 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 수학을 하지 않고 다른 그 경제 수학 대신에 선택한 과목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와야 돼. 그래야만 경제 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수학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건 경제 수학을 또 잘 했을 때, 또는 경제 수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나타낼 때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선택하지 않은 과목과 연관된 어떤 학과나 또는 전공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독서나 수상이나 동아리 등을 통해서 내가 그 과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선택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민의 흔적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1은 자기소개서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고민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전의 과정이나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과 특히 그 과목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세분 및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고민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밴드 안에 이투스 밴드 학부모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안에 또 여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다 지금 담겨 있거든요. 거기서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